우리 신경은 앵커 주변에서 혈액형 좀 많이 추궁하고 그랬죠? 네, 뭐 주변에서 보통 저를 보면 A형 아니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AB형이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면 많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반응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혈액형을 별로 안 물어봅니다. 누가 봐도 B형인 걸 딱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B형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특히 젊은 층들이 혈액형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만큼 또 속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 사람 만나면 혈액형이 뭐냐고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혈액형 어떻게 구분이 되고 각각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네, 고대 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채승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보통 혈액형 하면요. A형, B형, 그리고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를 떠올리는데 이 RH- 혈액형은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혈액형이 네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혈액형이라는 게 사람의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한테는 한 500개 이상의 항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AB 혈액형이 혈액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RHD 항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RH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더피라든가 켈, 키드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몇백 가지 이를 정도로 다양한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네, 단순히 네 가지가 아니라 몇백 가지의 다양한 혈액형,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다면 이 혈액형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혈액에 있는 적혈구에 보면 거기에는 항원이 있어요. 적혈구 항원이요. 네. 항원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노출되면 항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적혈구의 항체, 항혈청에 반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혈액형을 분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B 혈액형을 보자면 A형 혈액형은 항A 혈청에 반응하고 B형은 항B 혈청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AB형은 둘 다 반응하고 O형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O형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결과를 갖고 혈액형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형이 분류가 되고 또 이런 혈액형들 어떤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혈액형이 다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혈액형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혈액형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가설만 있지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유는 몰라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출혈이 생기고 또 수술을 받을 때 피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에 안전한 수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O형 같은 경우는 AB 항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꼭 AB 항체가 있기 때문에 꼭 O형만 수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상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또 RH 음성 혈액형인 사람들은 목걸이나 군번줄 같은 거에다가 혈액형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 이런 데 혈액형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외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종들,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런 인류의 뿌리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역학조사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A형은 A형이나 O형만 수혈받을 수 있고 B형은 B형이나 O형만 수혈받을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혈액형이 섞이게 되면은 혈액이 굳어서 죽는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혈액이 들어갔을 때 위험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AB 혈액형은 특별히 이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A형한테 B형의 혈액을 주게 되면은 들어가자마자 응고가 일어나고 혈액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장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줘서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경우에 혈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물론 수혈을 받을 때도 이 혈액형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혈액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요. 우리 부모님 혈액형 그리고 내 혈액형 이렇게 따져보면서 우리 친부모님 맞나 이렇게 친구들끼리 농담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이렇게 개인의 혈액형은 부모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그 멘델리안 유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에서 대부분 배우셨을 텐데요. 네. A형, B형 유전자는 그 우성이고요. 그다음에 O형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형하고 AB형을 가진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AB형은 A 유전자 B를 갖고 있고 O형은 O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A형과 B형의 아이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O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난 사례가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예, O형이 태어날 수도 있고 AB형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은 기존의 혈액형 유전 법칙을 벗어난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스AB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시스AB는 우리나라에 많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해안 쪽에 많이 나타나는데 시스AB는 한 유전자에 그 A나 B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혼합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AB형과 O형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AB형이 아닌 그 A형이나 B 따로 혈액형이 아닌 AB형, O형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AB형이 A 하나, B 하나 이렇게 섞여가지고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AB라는 게 하나로 묶여 있고 또 O형이랑 섞여서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한 혈액형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개인의 혈액형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좀 연결된다 이런 속설을 많이 믿는 편인데 실제로 이런 게 작용을 합니까? 뭐 성격 같은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런 거보다는 어떤 질병과 관련돼 있다 이런 내용들은 좀 밝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혈소판 응집 능력이 다른 혈액형보다 떨어진다 이런 그 보고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더피 혈액형 음성인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3일날 말날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를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B형과 AB형 그러니까 B형의 항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위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 내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성격과는 관련이 없고 질병과는 조금 연관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혈액형 검사를 하고요. 크면서 뭐 건강검진 받을 때도 혈액형 검사를 종종 하는데요. 갑자기 후천적으로 생기는 혈액형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갑자기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도 보통은 안 나타나고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암 수술을 했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균, 장내 세균인 근암, 음성균 같은 거에 폐혈증을 앓은 다음에 갑자기 O형인 사람이 B형으로 바뀐다든가 A형인 사람이 AB형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획득비, acquired B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해서 혈액형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흔한 거는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할 때 다른 혈액형으로 이렇게 골수 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바뀔 수 있고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형의 유전자가 약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A형이었는데 O형으로 약화가 돼서 A형의 항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암이나 폐혈증 같은 특정 질병을 앓았을 때 바뀌기도 하고 수혈을 받다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골수 이식입니다. 골수 예. 이식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 수술을 한 다음이나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혈액형 검사를 꼭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술이나 임신을 한다는 거는 태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혈액이 우리 몸에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혈액형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혈액을 다시 한번 수혈받게 되는 경우 용혈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 같은 경우도 그 다른 혈액형의 태아를 한 번 임신한 다음에 그 항체를 만들고 두 번째 임신할 경우에 그 같은 혈액이라면 그것을 파괴하려는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 혹은 임신 후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시고 의료진하고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형이라는 게 꼭 한 번 정해진 대로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은 평생 가는데 아주 드물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대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채승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